감사관님이 허위질로 이렇게 답변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저희를 감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빠지게 돼. 저희들이 이제 이쪽은 유음료고 저기는 스낵인데 스낵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쪽에 경제역이나 저희들이 이제 원가가 자꾸 다운된 경쟁이 없다 보니까 반토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니까 이거는 이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제 건축행위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증축 같은 부분이 좀 해결돼야 사실 공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 공간 합충을 늘릴 수가 없다니. 사실은 이제 유음료를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폐수인데 폐수는 또 팔당상소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막혀서 단 1톤도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건축, 폐수 모든 게 걸리다 보니까 공장 활동이 또 스타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프로젝트이지만 저기 앞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제 3자에 응징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데서 법적인 거기다 보니까 이 땅이 삼자에서 개인 땅으로 저희들이 이제 법리가 실수 못하고 그러니까 수정법에 걸려서 이제 확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도전께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자연 녹지다 보니까 건폐율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건폐율 제한 건축행위가 일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증설도 안 되고 다만 주차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부가시설물의 확충이 단 조금도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8당 상수원 특별대책이다 보니까 폐수 배출량 증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인데 저희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공업지구 위험으로 좀 변경시켜 주십사는 요청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광주시에서 용도 변경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한번 했었고요. 2012년대도 공업지구 변경을 추진했었는데 기반 시설고 도로가 좀 불충분하다. 그런 이유를 해갖고 다 이제 중단이 되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게 해제돼서 지금 다시 이제 원상태로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생산이 뭐 70%가 감소를 하고 인원이 70%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공장 자체가 이제 존립의 사실 이제 한계까지 좀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저희들이 좀 어떤 돌파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특별히 지금 부사님께서 보시는 이 위치가 기업 애로 현장이자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인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뒤에까지가 한 2,600 제곱미터가 되는데 요 있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공장 창고를 이쪽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시도 그렇고 저희 도청에 이제 해당 시국장님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여기서 현장에서 들어보시고 구체적인 거는 이따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해당 본건에 대해서 지역정책과장님 어디 가셨죠? 지역정책과장님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쪽에는 그 자연보전권역에다가 그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 6만 이상을 저희 한 평도 지금 부지하고 건축 면적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연접 규제가 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하고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6만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면적 규제를 면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연 녹지 지역을 공업적으로 바꿔주면은 건폐율을 30, 70으로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공장 더 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건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해놨는데, 자연보전권에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한 이 빙그레 같은 공장들은 기존에 있던 입주했던 그 건축 면적을 부지면에 포함 안 시키고 6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들이 정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만이 2000여주 광주 자연보전권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고. 여기는 농지가 181평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농지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지 불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농장목을 해야 되는데 88년도 이전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양성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주고 싶어도 다른 법률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한번. 네, 감사한 전반입니다. 예, 이제 이 농지 이렇게 불법 전용 이 문제로 이걸 제가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검수가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입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폐율이 40%를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 연계로 우리 바꿔줄 수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으로. 그럼 지사님이 해주시면 이게 70%까지 늘어납니다. 6만 제곱 이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다만 제가 한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무리하게 도로를 4차선 도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올 때 이 정도 도로가 4차선 도로가 필요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2차선 정도로 줄이면 최소 미터가 8m거든요. 그럼 한 20억 정도면 되는데 그 전에 4차선 요구하니까 250억 정도.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데 이분들이 깜짝 놀란 게 놀래요. 왜냐? 이거 하나는 3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놀래고 이제 5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와서 들어보고 지사님 권한을 할 수 있는 건 그거고, 약간 또 이제 법은 또 국회에서 거쳐주고 정부에서 해주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건 지사님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저희 도의 감사실 직원을 전담면으로 여기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강주시에 감사실 직원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을 전담 직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홍보를 해주면 될 때까지 애프터를 해주고, 거의 완전 해결이 되면 그 직원들이 점수를 받는 식으로 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좀 그런 감동 비슷한 행정을 할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안전도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안전도시 국장입니다. 간사단장님께서 수분의 안을 보여주셔가지고 기업체하고 광주시하고 협력을 해서 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면 되겠네. 시장님의 말씀. 다 설명드릴게요. 동일핑들의 현장 오래전 얘기입니다. 시에서 과거부터 매번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추진이 중지됐고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담당 부서 장님께서 도란을 주셔서 앞으로 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들어가서 간다면 안 해? 여기서 간단한 말씀. 뭐 준비 잘 해주셔서 지금 방법은 찾아줬고, 이게 그동안은 왜 안 됐는지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도출된 해법이 현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규제를 합리화하고 나면 또 이 기업인들께서는 열심히 생산하셔서 매출 올리시고 또 많은 고용도 창출하시면, 그래서 애국 더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사회통합부지사입니다. 경기도가 여야 연정을 통해서 뭐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 올 때마다 항상 그 옆에 시장님 계십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뭐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제 상수한 보호구역 몇 중 규제가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가 답을 찾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가 좀 틈새를 많이 찾아내서 저희가 행정 서비스를 한다면은 참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빙그레도 투자하실 거죠? 예. 예. 오늘 아주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를 치우고 저 뒷배경으로. 알박기 농지에서. 알박기 땅이 보이나? 근데 카메라가 많아서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됩니까? 제가 규제 합리화하고 파이팅 하세요. 예. 자, 규제 합리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연정 실천 규제 현장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주요 참석 인사와 기업 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대표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24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기업인을 대표해서 이건영 빙그레 대표님 외에 2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전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안건 토론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마다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억동 광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당초 광주 출신 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시기로 했으나 국회 일정상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광주시 소병훈 새정치민주연합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의원이신 광주시 출신 박광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 소미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혜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길 도규제개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융합 경기연합회 한희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윤여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IT 여성기업인협의회 경기지회 신영숙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이신 신명산업주식회사 김풍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감사관님, 농정해양국장님, 수자원본부장님, 지역정책과장님, 하청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광주시에서는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님이신 남경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 인사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지사님 주제로 간단한 인사 말씀에 의해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호금옥 회장님은 소개 안 했죠. 우리 여성기업인협회 회장님, 호금옥 회장님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기업인들 쭉 만나뵈면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 규제고, 두 번째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 이 두 가지만 잘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으면 우리 기업인들 사실은 그냥 열심히 활동하시고 고용 창출하시고 또 세금 내시고 하는 애국 참 많이 하실 텐데 많은 어려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 저는 규제 철폐란 말은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중에서도 필요한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요. 또 저도 이제 도지사 되고 보니까 이 경기도 안에도 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만 너무 지나친 규제,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풀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규제 합리화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경기도가 중심에서 너무 똘똘 뭉쳐서 규제 철폐하자 이러면 또 지방에서는 여기에 따른 반대 여론이 거세집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으로 실제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방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규제 합리화의 길을 또 한번 여러 기업하시는 분들 생생한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보고요. 아울러 이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저희 경기도는 제거하고자 지금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님 그 상징물로 참 같이 오셨는데 여야가 지금 그 협력정치, 연합정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 도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도의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 도의회가 힘을 합하고 또 시장님과 시의회 이렇게 힘을 합하고 또 오늘 우리 경기도의 주요 공직자들이 오셨습니다. 이 문제의 키를 잡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경기도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지 못한 중앙의 규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라도 규제 합리화를 해나가는 그러한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도 한 말씀. 네, 사회통합부지사입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가 여야가 함께 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야당이 추천한 제가 부지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생활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새누리당 또 우리 시장이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병훈 위원장님도 함께 하셔서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으는 것은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주하면 항상 이중 삼중의 규제가 많은 지역이어서 저도 팔당 숫자원본부라든지 자주 와 봅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속상한데 오늘도 저희가 이 여타의 공간들 또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지혜를 많이 만들어내서 아마 대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견도 저희가 들어서 지사님과 함께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로 건의사항들을 청취. 시장님 한 말씀. 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광주시를 방문해 주신 지사님, 부시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업인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인 여러분 자리해 주셨고, 시의회 의장님 비롯해서 시의원님, 또 두 분 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처럼 우리 광주시 또 빙그레 공장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의 장이 열린 마치 조금 전에 입구에서 그 농지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좋은 해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잘 해소되길 바라고요. 특히 오늘 기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각 여러 가지 의견을 오늘 주실 텐데, 오늘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좋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불편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빙그레에 왔으니까 빙그레에서 누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마이크를 좀 드리시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빙그레 광주공장장 박병고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자연 녹지로 해서 모든 건축행위, 신증설, 그 다음에 이제 단 한 평의 부대 설비도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모두 저희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싶고, 그 다음에 냉장 어떤 시설을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지금 현재 자연녹지인데 공업용지로 좀 바꾸고 싶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원가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물류센터를 바로 공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또 물류센터를 또 옮겨서 임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2번, 3번 물류비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 지역정책과 농업정책과 그리고 감사관님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해법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님부터.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네.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기업인들 오시고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6만 제곱미터 규모 제한도 있고, 그 주변에 합산에 또 연접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기업마다 합산해서 전체가 6만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이 연접 규제를 면제를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 절차는 일단은 이번에는 기업에서 우리 빙그레에서 시에다 제안을 해주시면은 시에서는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해서 도시관리 결정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용역을 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걸리고, 근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수립을 해서 또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의회도 보고 절차가 거치게 되고요. 그 절차가 거치고 난 다음에 도에 오게 되면은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님께서 도시관리 결정 변경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 기업 빙그레 측이나 그 주변의 공장들이 좀 더 공장을 칠 수 있고 건축도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왜 안 됐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수도권 정비협과 관계없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인데요. 이 부분이 좀 1차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처음에 시에서 진행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건 네, 이제 뭐 도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려면 도로 비용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서 250억, 60억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재차 이제 이걸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진행하는 도로 문제는 거예요. 여전히 250억을 드려야 되나요? 근데 지금 이제 도로 문제는 그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보니까 좀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감사관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관 전번입니다. 예, 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 지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규제입니다. 이제 좀 더 하면 중앙에서 이제 제도까지 만들어주면 좋지만 예, 지사님이 해줄 수 있는데 그동안 이게 추진을 했습니다. 한 3년 추진했는데 보니까 이 진입로를 4차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보니까 도에서 이제 의견으로 그냥 4차선 정도 해야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한 25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규정을 따져보니까 8m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선 도로하고 해서 인도 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빙그레도 약간의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하지만은 쉽게 통과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번도 돈은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예. 원래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 제한이다 보니 좀 제한에 따라서 조금 좀 내놔라 할 수 있는데 그 법으로는 그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한하면서 자기 빨리 되기 위해서 그런 관행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강제하면 안 그럼 됩니다. 시에서 네,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저한테 오겠네요, 이게. 예, 좀 지원해달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지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3년에서 안 됐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제 5년 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기동 해결단 만들어서 저희 도 감사관실 직원 1명, 그 다음에 여기 광주시 감사실 직원 1명을 전담 마크맨으로 붙여서 이 기업 애로에 전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평가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해결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관리해 주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하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고, 그럼 그 분명히 이제 그 승진에 네. 분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우리 직원들 끝까지 네. 해결해 주신 분들은 평가를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빙그레에서 이제 그 이 요청을 하고 그러면 시의회가 시의장님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도와주실 거죠. 네. 시의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오고 그러면 절차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일 큰 게 잡아먹는 게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같이 진행을 하고요. 또 옆에 기업들도 참여시킬 수 이제 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안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저번에 한번 추진한 거 있기 때문에 도로를 줄여주고 또 그다음에 영향평가는 동시에 진행해서 도에서 해주면 그 환경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붙여가지고 환경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용역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걸리면 최단 6개월. 6개월. 예, 최단은 6개월인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1년 이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저희 목표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책임을 실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 도가 우리 시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 이번 2015년 안에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좀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요 내용 말고 이제 별도로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앙의 규제 문제에 예, 해주시죠. 일단 그 수도권 규제 문제는 자연 번역 규제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983년도에 수정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법은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마련된 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성장기고 성장이 낮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선 이 빙그레를 예를 들면 빙그레와 칙성 이제 계신데 이 회사들이 1983년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입주한 기업들이 그 후에 법이 생긴 걸 가지고
6만까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 시행 이전에 이후에 만드는 규제를 가지고 소급해서 규제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 들어와 있는 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은 제외하고 추가로 6만까지 허용해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수출도 증가하고 회사 구멍도 늘었는데 이걸 안 해주면은 이사 가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의 정책 방향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최초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이 자연번역권의 공장 증설 면적을 무조건 100만 제곱미터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무조건적 규제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규모별로 사안별로 내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의 경우는 50만까지 허용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걸 다 6만으로 낮춰보니까 개별 입지를 소규공장이 난립해서 오히려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50만 제곱미터까지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정리가 돼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규제는 이제 부지 면적에 대한 지금 규제를 말씀드렸고요. 이 공장 건축 문제 규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연번영권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밖에 증설이 안 됩니다. 1000제곱미터면 300평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입주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면적만큼 100% 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업지역, 공장도 밀집의 공업지역은 200%까지 해달라는 건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도권에 많은 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점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좀 금년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요 말씀 들으신 것 그리고 또 이외에 또 필요하신 규제 이거 합리화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연정만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정감사 제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에 가면은 공무원분들, 시군에 가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감사 걸려요, 이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혹시 감사 걸려서 징계받고 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약간 헷갈리면 경기도 감사관실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도 좋습니다 라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좀 큰 틀에서 이걸 봐드리면 그 해당 사항과 관련돼서는 면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군에서 이렇게 이런 허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공무원들이 조금 감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다, 그런 답변이 온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사전에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빙그레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 오늘 돌아보니까 확실히 이게 정말 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느 기업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칠성 오포공장을 맡고 있는 정찬호 상무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기업 애로사항과 그 다음에 규제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지사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포공장은 인원이 한 300명이 근무하고 있고 1979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음료 라인을 가지고 있고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음료 단일 공장으로서 큰 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장은 약 4만 평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장 용지가 한 3만 평, 여기에 건축 면적이 11,000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한 37.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외에 나머지 용지를 포함하면 대지 면적이 약 3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한 40%를 따지면 저희가 한 3,200평 정도를 건물이나 창고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건축물을 증설도 못하고 창고 부지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2014년에 저희 오포공장에 신규 라인을 한 230억을 들여서 라인을 투자하려다가 이게 저희 스페이스가 없는 부분으로 안성공장으로 작년에 안성공장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 3개 라인을 약 700억을 들여서 지금 투자를 해서 올해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고 부지가 좁고, 그 다음에 2007년 180억을 들여서 한 라인을 철거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 여기 오신 김에 아마 오늘 제가 공장에 돌아가서 저희 대표께 아마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 공장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 중에 공장 용지를 제외한 용지가 한 8,000평이 있기 때문에 이 용지를 공장 용지로 한 3,200평을 건폐율 40%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물을 추가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창고를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지 못한 관계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그 자연 보존법역에서 공장 용지에 대한 면적 제한을 완화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 말씀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이건 이제 시행령을 고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원래 저기 공무원들이 저런 얘기 잘 안 해요. 저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예. 만약에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저희가 5월에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창고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 내에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13억을 들여서 투자를 안 하고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건축물로 합법안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중복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제가 금년 안에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 규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뭐 시급하게 파악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긴밀히 좀 중앙부처도 많이 발로 뛰어다니고, 또 지사님도 또 지금 뭐 며칠 전에 또 기재부 장관 만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이 되는 대로 제일 먼저 우리 칙성에다가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네요. 정보를 받아서 제일 빨리 하여튼 알려드려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사장 컨설팅 받으면서 이런 유사 사례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근데 기준이 이제 연접 기준인데요. 그게 동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법인이시잖아요. 그럼 법인의 뭐 임원이나 직원들 명의로 해서 하는 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어서 그걸 하면 연접 기준을 안 받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 방법이라고 알려드리자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막 같은 계열로 오시면 연접이 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건 법과 시행령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새로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걸 다 알려드리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은 다른 기업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광주시 이제 기업인협회 회장으로 있는 이제 김영선입니다. 프로아이에스 대표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광주시의 기업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의 기업을 대표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아마 우리 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 같은 이런 대도시가 인접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아주 잘 지방으로도 잘 갈 수 있는 이 개통이 잘 돼 있어요. 전철 같은 거라면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개통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한 3,8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내가 보니까 80년도에 법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 저축된 것을 법을 바꾸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지가 이미 굉장히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지사님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우리 광주시에 상위 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아까 이야기대로 롯데 칠성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되든지 이 소통을 한다면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실제 그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만이 내가 봤을 때 이 해결에 이 키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팀장님, 정준우 팀장님이 아마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으면 우리 기업 전시관 하나, 우리 시장님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의 장소도 하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법이에요. 도의원님들이 아마 그걸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도의회에서 한번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만 좀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가 그 도와드리려고 온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규제 철폐 뭐 이렇게 해서 수정법 그 철폐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되더라고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지사님부터 해서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이 모두 똘똘 뭉쳐도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자는 게 저희가 지금 새롭게 도입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법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어느 기업에서 말씀해 우리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시죠. 네. 네. 이 안내문에 보면은 경기도에서 불량 규제가 끝장날 때까지라는 이 슬로건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예, 보셨는지요? 저는 곤지암에 위치한 그 완송도예원 대표 유선영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도자기업에 종사한 지 35년의 한 길로 걸어온 도예가로서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며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의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국가가 장려하는 화장 문화의 장례용품인 낙고람을 10년 전부터 제작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상황만 봐도 화장률이 83%입니다. 화장률이 보이고 있는 이 낙고람 수요는 매년 급증하여 저희 업체는 사후 확장이 시급한 식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애로사항은 제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3분의 1이 흡수되어 10여 년 동안 사유재산 권리 주장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저희 땅과 같은 필지의 폐천 부지가 약 한 200여 평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연 400여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나 천막이나 하는 이런 가설물 밖에는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도자기 작업에 꼭 가마정설이 들어갈 정상적인 건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땅은 폐청고시 돼서 하천으로 복귀될 수 없는 땅인데 5년 전부터 제가 기업 애로센터에 불화를 접수 신청해 보았지만 50년 후 100년이 어쩌고 하며 교과서적인 답변만 되풀이될 뿐 현재 상황에 맞는 답을 내주고 있잖아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은 엘리트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뿐만 아니겠지만 5년 동안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매년 서너 번씩 담당 공무원 바뀌면 수십 번 현장 조사만 했지 해결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부지사님도 다녀갔어요.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실국장, 하천심의위원, 그 이하 실무자들 수만 해도 몇십 명이 인력 낭비가 되고 선망의 직종 대상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일 처리가 해결되지 못한데 지금까지 상황이 온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젠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땅이 들어간 만큼 교환을 해주든지 불화를 해줘서 건물을 정성하고 사후 확장하여 고용 창출도 하고 장려 문화에 기여도 하고 또한 수익 창출로 사회 환원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도예고등학교의 도예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발전기금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최고수장인 도지사님을 면담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는데 바쁘신 도지사님과 면담이 추진되었겠습니까? 1300만 도민과 소통하여 도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시간을 내주신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아마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하천과에서 누가 오셨나요? 예, 하천과장 김정기입니다. 네네. 예, 6번에 걸쳐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계획 홍수위보다 지금 공장 부지가 1.44m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결과적으로 인명과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하천 제방을 높여야 됩니다. 축조를 해서 그 비용이 약 1.6km 정도 하천 제방을 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수공사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39억을 투자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하천 사업 우선순위냐 여부는 그거보다 더 급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뭐 1순위다 빨리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네 결국은. 네.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도에서 지금 한 4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네. 지금 뭐 6차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하천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교수분들입니다. 교수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뭐 4-5차례 다녀갔지만 50년 후, 100년 후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에 곤지암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물이 넘치질 않습니다. 그만큼 상류 지역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넘으면은 곤지암 시내부터 산이리서부터 저 롯데 락천대까지 다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현장 실태를 정확히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만 앞세워서 뭐 35억이다 1.5km 축대를 쌓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현장 실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구든지 나와 보시면은 수긍이 갑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도 심의위원들이 50년 후 100년 후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흐지부지하고
답변 없이 기다려보라는 얘기. 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죠. 한번 답변을 다시 한번 지사님, 감사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 이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올 때 옆에 사진을 봤어요. 근데 공장 부지 뒤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하천이 흐르는 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규제 계획팀에서 그런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이게 현실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 현실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지금 30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건설국장과 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싹 풀어버리자. 그런데 이게 매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유지든 도유지든 그럼 해결이 되는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데 다 수자원한 사람만 모여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경제를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수자원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면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회의록을 다 봤더니 우리가 왜 경제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식입니다. 뭐 100년에 나올지 1000년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형수나면 이 공장은 다 들어가고 그 뒤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 신청하시면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도 좀 바꾸도록 건의를 했고요. 위원회 구성을 바꾼 후에 그런 걸 일괄해서 한번 처리를 하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누가 위원장인가요? 이제 그 건설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누가 구성을 했어요, 그걸요?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이제 추천받아서 그 관련 학계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이 하천으로 남아있어야 이득을 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3년 전에 부지사님 오셨다. 저도 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될 것 같이 했다가 나중에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아니 내가 이거 수의매각 해야 되거든요. 나는 감사 받으면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이 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으네요. 네네. 조금 뭐 감사관님 몇 개월 전에 한번 감사실에서도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때도 뭐 감사관님하고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뭐 충분히 수긍하시고 이해가 간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신청하신 네. 도지사님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게 저희 위치거든요. 이게 지금 하천부지고요. 이게 지금 현 하천입니다. 저희 땅이 이만큼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가 버린 거고요. 이거를 지금 불화를 해달라는 거죠. 이게 전혀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서 결국은 위원회 구성도 바꿔야 되네요. 그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에 뭐 좀 위원 좀 몇 분이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국장하고 긴밀히 협업을 해서 건설국 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그 권한을 건설국장이 갖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유영동 국장님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잘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끝날 때까지 계속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죠. 예,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 전화번호 여기다 써드릴게요. 다음 분 누구 말씀해 주시죠. 혹시 흐지부지 되면 연락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산업 이상근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빙그레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산리 지역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규 아이템을 개발해서 특허 등록을 마치고 신규 공장 라인을 깔기 위해서 신모 자금까지 확보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보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그 토지와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빙그레 이 권역 그리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빙그레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빙그레에 붙어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문제가 여러 가지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어떤 분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삼리에서 2000년도에 이사 와가지고 음용수용 튜브를 생산하는 신원튜브 대표 이근구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으로 올 때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준농짐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 5명을 가지고 이 시설로다가 이사를 왔는데 지금 30여 명이 넘고 연간 55 내지 60억을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정수기업체의 한 50% 이상을 저희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지금 수출 상담이 밀려오는데 저희 시설로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중국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장을 중국에다 하나 차려주면 전량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 그 유혹도 뿌리치고 여기 앉아서 국내 산업을 지금 보호하려고 있는데 일종 주거지역이라 해가지고 한 뼘의 땅도 전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명이 와서 지금 3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뭐 어디 기숙사 시설이나 생산 시설을 넓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계 자동화나 공정의 단축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서 지금 커버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한계가 도달해가지고 금년도서부터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에다가 지금 건의를 했지만은 일종 주거지역이라 돼서 이게 안 된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용적률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전개축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던 차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해서 저희 작은 고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기존에 지금 있던 공장들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땅에 허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산이나 기숙사 이 시설이 확충돼서 생산 활동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또 저희 지역은 여기 삼리 농협에서 군평리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마을의 도로가 아주 좁다 보니까 금년 겨울 같은 눈이 오면은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무슨 대형 사고가 안 날지 모를 이런 걱정들로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인프라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은 또 오페스 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기는 한 5년 전부터 거기가 삼리에 그 시설이 준공되면은 풀어주겠다는 그 부대의 언약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아직 그 해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사님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들의 고충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국장님. 네, 도시안정 실서입니다. 신원 그 튜브에서 말씀하신 그 기숙사 증축 문제는 그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 공장의 부속 시설인 그 기숙사 증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를 이제 분할을 해서 그 분할을 하면 이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립지가 됩니다. 그럼 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뭐 기숙사로 쓸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시설을 지어서 그 기숙사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요 문제는 이제 저 시에서만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했는데 또 별도의 그 도로 이렇게 뭐 예산 문제가 해서 또 도지사님한테 좀 건의 좀 드려야 됐습니다.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 시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는 저희가 또 잘 검토를 해보고 기숙사 문제는 답변이 되셨어요? 저렇게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숙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아까 기숙사 얘기. 물론이 증설되면 기숙사가 문제가 되지만 예. 지금 현재 주문 들어오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시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계수가 신청합니다. 아까는 기숙사 말씀하셨는데 생산시설 용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지사님 이것도 제 건데요. 저는 이게 도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네, 저 부분이 공장 내부에 제조시설을 좀 증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조를 증설하려면은 부지도 좀 넓어져야 되고 건축 면적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지금 1000제곱미터에 걸려 있고 건축 면적은 부지 면적은 또 6만에 걸려 있고요. 네,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기숙사 문제가 아니고 공장 제조시설 증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건의한 내용 예, 산지법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 네, 그렇습니다. 예. 수정법, 산지법, 시행령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칠 내용은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법은 그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갈 수 있는 시행령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공장 증설 문제는 시행령을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지금 기숙사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리면 의지를 가지시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또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공장 부지는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용적률만 지금 현 20%에서 높여주시면은 거기에 시설용지나 기숙사가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기 쪽이 허가가 안 돼서 지금 고민을 합니다. 공업지역으로 하는 거로 해서 좀 용도 변경을 한번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용도 변경이요? 예, 부서에 한번 올라가고. 그건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판단은 어렵고요.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와 해서 그러면 그건 어느 쪽 소관인가요? 도시 용도 변경. 일종 주거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더 상향 조정의 제1종 일반 지역으로 된 겁니다. 다시 이제 고급지역으로 된다 그러면 면적이 이제 협소한데 이 연접 지역하고 아까 저 지역적 평가에서 말씀하신 연접하고 같이 해서 고급 지역을 넣는 그런 방법을 하면 더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업 지역으로 다 같이 다시 또 저 시행령으로 또 가는 거네요. 아니 저 공업 지역으로 했던 지구단계 내용에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저기 빙그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주변 가 묶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시키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요. 네, 네. 그 우리 정책실에서 누가 와 있죠? 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 나한테 사후에 다 보고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예. 앉아서 하세요, 대표님.
저는 대한민국의 토종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21년 동안 요 경기도 광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오영전자의 이영설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은 5년 새에 4번씩이나 수해를 입어가지고 약 90억 정도의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었는데 정말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덮치면 그 다음에 또 살아나가려고 여러 차례를 해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멘붕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 하천 계획선이라는 게 딱 그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나름대로 다시 살아가 보려고 재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재축이 허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늘 이것 때문에 여기서 떠나야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오다를 주고 있는 회사에서는 너희 떠나지 않으면 너희 안 준다 해서 몇 차례를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20억 정도 그 빚을 지고 이 궁평리 쪽으로 이사를 간 바로 옆에 회사 사장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살아남고 이 광주에서 뭔가 좀 기여도 하고 서로 윈윈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도지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좀 재축도 하고, 이 지역이 그 지금 현재는 배수펌프장을 세워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뚝도 싸줘야 되는데 뚝을 안 싸면은 이런 그 배수펌프장 있으나마나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천 계획선이 여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뚝도 그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보수를 좀 하든 아니면 그걸 다시 거기 뚝을 좀 없애버리고 다시 좀 지어주시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유, 4차례나 이런 수해를 당하셨으면 정말 가슴을 졸이셨을 텐데, 이거 어디 예,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네네. 이 문제는 이제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 그 시에서도 그 침수 예방 사업을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좀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가 그 우리 건축 법령이나 이곳에서는 그 상습 침수가 됐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축에 보면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 그 침수가 될 때는 그 내용은 이제 법령상에 그것도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상급기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될 것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하천 기본 계획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개정되는 대로 바로 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건 법상이에요? 그 법상에 이제 그 대목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 지금 국장님이 그거가 뭐 변경이 되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느 무슨 저게 법인지 시행령인지 그거를 저는 이제 민원을 하다 보면 안 될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될 것처럼 희망을 주시면 안 되고 정말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 상대방들 민원인들은 이게 정말 안 되면 새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 될지 안 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판단이 확실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자연재해 등 반복적인 피해 예상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한 개축이 허용되도록 그 기존건축물 특례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는? 이거는 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건 지금 우리 도에서 뭐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 건의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도의 건축관리팀장 송혜충입니다. 이 부분은 그 개축하고 재축하고가 조금 글자 하나 달라도 좀 개념은 다른데요. 개축은 현재 있는 존재하는 건물을 인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철거해서
일부를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는 반면 재축은 재해로 멸실됐을 때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짓는 행위를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처음 건의됐을 때는 이걸 재축의 범위에 이런 지구 안에 있는 재해 지구 안에 있는 것 재축의 범위에 좀 넣어달라는 건의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기본 개념을 바꾸는 거라 조금 한계가 있고요. 기존 건축물 특례에서 재축 쪽을 조금 더 많이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재해 방지를 위해서 개축을 하는 것까지 좀 허용해 주도록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려고 사실은 요번에 이제 이 건의를 받으면서 사실 저희 도에서는 처음 인지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예상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상은 예. 그래서 이제 용어의 기본 개념을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개념의 정의가 돼 있는 용어를 바꾸면 그 용어를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그걸 끌어다 쓰고 있는데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건은 이 건 해결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 특례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개축도 종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는 걸로 개정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협의를 건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안 하고 이제 네,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예. 어떠세요? 네. 재축으로 해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신히 도움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옆에 회사들은 지금 재축이라도 현재 있는 거를 부셔서 그 자리 그대로 쌓아 올려서라도 하고 싶은 회사들이 다 여러 회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매년 재해를 입는 이런 회사들 속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역시도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행령입니다. 예. 시행령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비단 요번 건뿐 아니라 이런 유사한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행법에 맞게 개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 규정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특례 규정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시행령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뭐 설득력 있게 협의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꿔서 넣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타당성이나 가능성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 과장님이 좀 현장을 가세요. 예, 전 팀장입니다만 예, 현장을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거예요? 예, 꾸준히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가서 얘기를 좀 현장을 보시고요. 예. 현장 보고 얘기하는 거고 안 하고 확실히 다르거든요. 다만 요건은 이제 아까 얘기한 하천 구역에 대한 문제는 이제 뭐 저희 소관은 아닌데 구역만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개축 부분은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정책실 저기다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비서실에 정책실 따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협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사후 조치를 보고를 해주십시오. 되든 안 되든 예. 가보시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가서 만나서 협의해 보시고 딱 감을 보고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그때마다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앉아서 하십시오. 예. 즉석식품 가공 및 제조 회사인 청탑 관리부장 장원주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허용해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식품공장 폐수 배출 시설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을 가공 제조하는 저희 회사는 1994년 설립 운영되었고 2015년 현재 약 130여 명의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998년 IMF 환란을 어렵게 극복을 하고 이후에 기업 채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협력업체를 도입시켜 2개 업체로 공장 허가를 받아 분리 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제5종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수처리장 증개축 공사를 추진한 후 두 개 업체 각각 42톤, 38톤, 합계 80톤의 폐수 배출 허가를 득해서 약 9년간 폐수 공동 방지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대업체가 자가 공장을 확보해서 철수하기에 이르렀고 당사는 급변하는 식품산업 여건상 적절한 대응 체계를 모색하고 식품의약안전청의 해썹 인증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사업장에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리 운영 중이던 두 개 공장 통폐합 시 공장 용수 80톤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공장 규모와 폐수 배출 허가상 어떠한 변동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수 배출량을 단일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50톤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서 축소 운영을 함으로 해서 공장 통폐합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에서는 폐수 배출 시설 제4종을 허용을 하고 있으나 유독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종을 불허함으로 해서 회사 운영 및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및 제조 공장인 폐사는 업종 특성상 가공 및 생산 공정에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폐수 배출 허가량 유지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며 또한 많은 처리 비용 부담도 지속적으로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도 회사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의 요청권은 공장 신축 내지 증축 등 폐수 배출량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20년을 운영해온 기존 공장 및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부득이한 공장 통살 때문에 출장을 축소 운영해야 하는 것은 식품 제조 공장의 경쟁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겪고 가며 그동안 꾸고 일궈온 공물과 제조 설비를 단지 폐수 배출 규제 하나 때문에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이 생산 감소, 고용 감소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역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로 기업 규제 개혁을 추진. 물론 많은 낙관과 고충이 있으시겠지만은 회사 같은 식품 제조사의 특징을 감안해서 타법과 상충되고 형평성이 결여되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 또는 규제로 인한 폐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 등의 적정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폐수 배출 시설 제4종 완화가 어렵다면 기존 폐수 처리 시설 및 허가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사 통폐합만이라도 허용을 해주신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도지사님께 식품 제조업체 폐수 배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 회사 통폐합 문제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지금 그동안에는 이탁 생산
이탁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 식품 공장들이 해썹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식품 제조해가지고 납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해썹 인증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그 해썹 인증을 받게 되면 이탁 생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공장에서 해썹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면은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된 단일 공장으로 해서 해썹 인증을 지금 받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 경쟁력이 갖춰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폐수 배출 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지금 있는 그대로만 해주시면은. 근데 그 통폐합은 그거는 기업들끼리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네. 회사 통폐합하고. 네. 그거는 저희 정부에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폐합을 한다면은 지금 저희 공장이 폐수 배출 허가 받은 게 80톤이고 그동안 통폐합을 저희가 관에서 할 일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죠. 그 80톤을 50톤으로 축소 허가를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폐수 배출 규제 4종으로 완화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가 지금 있는 시설 그대로를 쓰기 위한 것이니까 도지사님 제가 좀 경솔한 말씀으로 도지사님 특권으로 해가지고 통폐합만이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좀 제가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해서. 네, 도시개발팀장 배현입니다.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 이게 계획관리 지역에서 국토법상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50톤으로. 그래서 국토교통부 2015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29일자로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지금 환경오염 수준 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 규제 완화 일환으로다가 의견 수렴 중이십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의견이 수렴이 모아지면 경기도 의견에 포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폐합 문제는 지금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는 50톤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옆에 부지를 통합해서 할 경우에 80톤이 되니까 50톤으로 줄여라 이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권한이 그래서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에 50톤이 한정되어 있는 그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라 통폐합 문제를 통폐합 문제하고는 국토법의 계획관리 지역상에 나와 있는 오염 배출량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내에 제한되어 있는 50톤 내용을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광주시 규제계획 추진단장 정진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청탑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 두 개 회사가 각각이 폐수 배출 시설을 50톤 미만, 50톤 미만으로 발생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청탑에서 이제 거래처의 요구로 인해서 임차 공장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햇삽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회사를 합류하면서 통폐합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 간에 할 도지사님 두 개 업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청탁 공장인데 2005년도에 하도 회사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이탁업체를 하나 입주를 시켜가지고 공장 허가를 2개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9년 동안. 그리고 폐수 배출 시설은 폐수 처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 방지 시설을 시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나가면은 저희 총탁 공장입니다. 전체가. 건물, 폐수 처리장 모든 게 청탁 공장입니다. 근데 폐수 배출 허가량을
80톤에서 50톤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 두 개였으면은 그게 50, 50에서 만인데 예. 지금은 80에서 50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 그게 예, 어렵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통폐합을 저희가 허가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그거를 도지사 권한으로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 대표님 말씀은 이제 두 개의 각각의 공장이 있는데 50톤씩을 이제 하수처리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합치면 100톤을 허용해 줘야 되는데 100을 허용해 줘야 되는데 하나로 합치면 하나로 인정해서 5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미 80톤 지금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거를 50톤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통합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폐수 배출량을 허용을 늘려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뭐 법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저희 회사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그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폐수 배출 허가량을 줄이라고 하니까 지금 못하는 거죠. 통폐합 문제는 이제 저희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사의 문제고. 예, 회사 문제입니다. 예, 그 통폐합을 허용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문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 전국에다가 기초지자체라든지 광역지자체한테 의견을 수렴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완화해달라는 내용 포함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저 정도 수준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그 통폐합하고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통폐합 얘기가? 네. 그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지역 말고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을 고정될 경우에 일을 50톤 이내에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한 이제 50톤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거는 규제 완화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체력적으로 판단을 그러니까 아니는데 지금 진행 방향을 보면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행법상은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규제를 완화한다면서요. 그 규제 완화는 아닙니까? 그 50톤이라는 규모를 완화를 위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토부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예를 들면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난망해 보입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까? 네. 업무보고에도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얘기를 들고 싶으실 거예요. 네. 지금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확실히 결정됐을 때 또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해드려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규제 완화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지금 1월 29일자로 전국에 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오늘까지 이제 받는 걸로 돼 있고 바로 금주 내나 다음 주 초까지 요약을 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건의를 하면 국토부는 어떤 과정을? 국토부는 이제 전국의 그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비중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게 언제쯤이라고 보여주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일을 하실 때 우리 올렸으면 끝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와 계시니까 또 시행령을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한뭐 저는 그런 걸 할 때 이게 언제쯤 가능하고 하는 걸 자꾸만 상임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야 그쪽에서도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거 다 올렸으니까 올리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 조금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거 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면 언제쯤일까?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 우리 민원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런 답을 자꾸만 중앙정부에서 받으려고 하고 내 권한도 내 거는 언제까지 풀 수 있겠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시려 노력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목도 진행사항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권한이면
아까 빙그레 문제처럼 저희 권한에 속해 있는 거는 저희가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딱 예정을 되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권한이 아닌 상위 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 시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예. 지금 지사님 원래 당초 안녕하십니까. 약속이 한 5시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5시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예. 주식회사 장원당사 대표 유광렬입니다. 저희는 그 주 품목이 오징어를 조미 가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보통 오징어 하면은 동해안 쪽에서 제조 가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 틀 좀 깨고 경기도 광주 곤잠 만선리에다가 공장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가 상수도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도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13년도 군납 오징어 인가공을 입찰해서 200톤을 받아뺐습니다. 근데 실사 과정에서 오징어 삶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100도씨에서 한 3분, 4분 정도 집어넣었다 빼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없어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아직도 삶는 과정이 있어야 되면은 폐수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톤에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최소 폐수량이 80톤에서 한 100톤 정도 있어야 되는 방출되는 그 양이 돼야지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문진에서 삶는 과정은 인가공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경기 부분이 동해안 쪽 제조업체들보다 조금 코스트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곤잠의 하수 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돼가지고 저희 관내 밑에까지는 관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근데 저희 블록에는 저희를 위시해서 김치공장 둘 해가지고 7군데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 관로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수관로 지역 내에 관로가 입 안 시키고 방출했을 경우에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40에서 5, 한 8배 정도의 정수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고 COD 화학적 산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 TP 이런 것은 2인데 이거는 4에서 0.2, 그러니까 이건 한 20배 정도의 정수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말로 해서 수돗물 정수 처리장을 해가지고서 방류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 저희 폐수 처리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부지 같은 것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 부분도 그렇고 또 시설 하더라도 관리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동종업계하고는 전혀 경쟁력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 10월 초에 한번 이거 배관 하수관로 때문에 도하고 한번 미팅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셨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관로를 꼭 좀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하수과에서 오셨죠? 예. 네, 수산본부장 김한솔입니다. 건의사항의 요지는 하수관로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 4억을 지원해달라는 게 건의사항의 요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를 갔다 왔는데, 이제 알고 계시는 8개 기업이
전부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 8개 구역 중에서 드림엘푸드하고 대창기계의 경우는 하수처리 구역 외에 있습니다. 제가 하수처리 구역 내다 하수처리 구역 외라고 하는 그 구분 짓는 이유는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일단 그 하수도법에 따라서 해당인 광주시를 거쳐서 도의 의견을 따라서 정부에서 최적 하수도계획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그 드림엘푸드나 대창기계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마침 광주시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지금 아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또의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도의 경우에 일단 도비 지원의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어떤 예산 사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도비 지원의 방법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좀 쉽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듣겠는데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뭐 나도 헷갈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비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겁니까? 예. 시장님 지사님, 이 부분은 제가 더 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사님께 사업비 거대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만선리 지역에 8개 회사가 지금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현재 상황은 하수 처리 구역 내 지역이 6개 업체, 위에 지역이 이제 2개 업체 이렇게 해서 8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6개 업체는 이제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시 전 지역에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30억을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전 지역을 하기에는 너무 타고시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만선리 지역은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 여기서 시책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그다음 의원님 주신다고 시원하고 말씀해 주시면 예. 저쪽이고요. 아니 어느 의원님 지역이에요, 저기? 우리 장동길 그럼 의원님이 시책 요청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 이제 장동길 도의원님 시책 요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근데 지장 이건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시책 요청을 하면 오늘 이렇게 현장에도 갖고 들어드릴 텐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 너무 잘 아시지만 이제 저희가 시책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시별로 조금 이렇게 그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은 시장님과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시책의 어떤 광주로 오는 시책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광주 정도면 어느 정도 시책을 드린다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지금 여기 드리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우선순위에 높이 올리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떤 진을 시급한 사업으로 해서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억 원의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전 지역의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지사님의 그 통 크게 한번 쏴주시죠.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현재 2개 회사가 현재 그 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미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은 하수 관로 설치가 현재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수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번에 꼭 포함을 해서 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그 8개 업체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이걸 제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이 제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누구 의견을 듣게 돼 있냐면 시장님하고 도의원님들 의견을 듣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산이 이렇게 있지만 딱 잘라져서 광주에 1년에 100억 이렇게 잘라져 있지는 않지만 대강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링이. 거기서 약간 유도리가 도지사님의 그 예비비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책이란 거를 제가 그 지역에다 드릴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자의적으로 하고 조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광주도 그렇고 각 시군별로 확 예산 달라는 데가 많은데 그 의견을 누구를 참조하냐면 시장님하고 도의원님 의견을 참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 안에서 자기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사실 이제 그 지역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우리 도의원님하고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에 우선순위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서 도의원님이나 우리 저 시장님이 지역에서 신청을 해드려야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를 하셔서 우선순위에 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드리면 저는 화끈하게 쏘겠습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에는 없는데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저는 그 오포에서 태어났고 롯데 질성이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때 거기서 수영을 했는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이제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소 키우던 축사가 공장으로 써가지고 불법이 돼가지고 오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건축법 위반이 많았던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규제에서 왔는데 저도 강주시에서 지금 사단법인 감시기업인협회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강주의 규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물인 줄 알았습니다. 상수도법에 관한 탈당 때문에 관한 규제가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규제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3년 전인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원님, 저희 시의원님에 의해서 지금 물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수정법의 문제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얘기죠. 지금 도지사님 이런 자리 만들어서 감사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수정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의원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숫자에 밀려서 비수도권 의원들이 더 많아서 불가능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가장 규제에 대해서 이번에 도지사님이 규제는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정해놓고 합리적인 이게 규제인가 비합리적인 규제인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규제 내용과 이 규제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은 역시 담당 공무원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강주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보면 강주시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올립니다. 그럼 도를 가면 도에서도 도에는 또 중앙정부로 가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지사님이 오셨으니까 도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일단 강주시에서 어떠한 규제가 있으면 이 규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두 번 이제 예산 문제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사례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좀 더 이 규제 내용을 일반 민원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 규제를 다루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선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정말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노력을 민간인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부도시사님께서는 일선에서 비상식적인 규제 내용까지도 인지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부도지사님 정도면은 그 비상식적인 규제 내용을 인지하신 이후에 이것을 바꾸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아까 이 빙그레 같은 경우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협의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빙그레에 와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강주가 여러 가지 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으로 부족해서 시행되지 못하는 방법은 좀 중앙정부 가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강주시 기업인협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강주시에 약간 3,500개에서 4,000개 정도 기업체가 있는데 강주가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이거를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는데 걸린 것도 수정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수정법에 대한 시행령을 전 수정법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이 강주 지역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행령 다른 방법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서 도지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강주시에
산업단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정책 얘기를 쭉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예, 그렇게 해줘. 예. 네, 저는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과 애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ombudsman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시한 문제는 사실은 중소기업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얘기하는 수정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정법에 대한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요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2005년도에 수도권 종합개발대책 때도 수정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자연 보전 공약에 대해서는 그때도 개선하자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2008년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도 나왔었고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규제력 장관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안 된 게 이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국토부 같은 데서는 당연히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국무조정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정치적으로 딴지가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먼저 번에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명분이 뭐냐면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 그 다음에 수도권 경제력 집중입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까 과장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고도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문제는 사실은 오히려 경기도가 불이익을 차별적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구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나 울산 지역 같은 데가 훨씬 경제적으로 수도권 지역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논리적으로 공격하셔야 될 듯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볼 적에 파주나 연천군 같으면 지역 전체의 98%가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나 또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사례를 드셔서 공략을 하셔야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일이 되지 그냥 겉으로 볼 적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ombudsman실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를 상대로 일을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온 우리 박찬서 서기관도 있는데 박찬서 서기관은 안행부, 행자부 서기관이십니다. 어차피 지자체권은 행자부에 모아지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줘도 좋고요.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제주도 가서 저희가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발전적인 모델을 하나 보고 놀란 거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정말 갈채를 보내드리고 싶은 건데요. 감사관실이 나서 주셨다는 거. 공무원들이 사실 일 못하는 건 사실 감사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컨설팅까지 하신 건 굉장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제가 기회 있으면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 감사관 제도는 이미 안행부에서 저희 사례가 너무 좋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풀린 곳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시행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시행령 문제는 결국은 도지사와 정부, 대통령, 이런 국회 이런 큰 틀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걸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지 하지 않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우리 대표님 거는 이제 해결된 것 같고 이제 시장님하고 우리 도의원님 의지신데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하고 장 대표님, 이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유 대표님 이렇게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는데요. 우리 도의원님들 두 분 지역구는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장동길 의원님 지역구세요? 우리 여기 네 번째 지역이 장동길
예, 거의 제 지역구입니다. 저 공장들 위치가. 예. 그럼 장동일 의원님이 저희 도에 지금 우리 비서실 안에 정책실을 둬서 지금 오늘 과장님들, 팀장들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다 도지사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끝까지 다 보고를 받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장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의 그 우리 대표님들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저 도가 계속해서 우리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의원님이 가서 우리 과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좀 동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뭐 아까 우리 시장님하고 부지사님 네. 뭐 따로 예. 오늘 전부 기업인들 애로사항 얘기하는 자리고 많이 해결되는 부분 봐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 그 광주 30만 시민, 2,500만 수도권 그 시민들한테 맑은 물 주기 위해서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상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그 도로에 그 이배제국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장님이 자다가도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계신 자리에서 정말 그게 그 없던 걸 말씀드린다면 뭐 시민들이 덜 섭섭하겠지만 지난 그 김문수 지사님 때 도비 50%를 약속하고 성남시와 광주시가 같이 하기로 했던 걸 이제 20% 내려갔다가 없어지니까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우리 지사님 봄 가지고 오셨으니까 기업인들로 많이 들어주셨고 광주 시민의 수건 사업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철래 의원님도 저한테 그것 때문에 어제도 또 전화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또 잘 풀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 주셨는데 해결이 다 안 되고 지금 미제로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벌써 여러 번 이 비슷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조금 이제 우리가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이게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절반이 넘어요. 저도 금요일 날마다 도지사들 만나셨다 해가지고 직접 2시간씩 만나 뵙는데 실제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인 경우에 왜 안 됩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같이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들어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헷갈려요. 근데 정말 되는 거는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자기 의견을 담아서 그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될 가능성이 몇 %입니다. 한다면 언제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이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에는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더 전문적이고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세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벌써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현장을 다녀온 공직자와 다녀오지 않은 공직자 차이가 납니다. 답변하는데 벌써. 그래서 늘 현장을 다녀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소통을 정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민원인이 이래서 이게 안 되고 이건 안 되겠구나 느끼고 그럼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지 하도록 해주시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저희가 제가 감사관실에서 배운 게 뭐냐면요. 감사관실은 민원이 딱 들어오면 그거를 다 이름을 적어 놓고요.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를 다 마지막까지 서류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비서실에다 똑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니는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과장님, 어떤 팀장님이 이걸 맡았고 결국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다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정말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겁니다. 대표님들이 오셔서 저 사람들 또 왔다 가고는 저러고 나서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경기도 떠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상위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것을 풀어내려는 적극성을 가져주시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다른 데 말고 여기 와서는 그 얘기를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규제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해보셨어요. 안 되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을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께 우리 도청에 또 시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위의 문제는 부지사인 저와 우리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또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 만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더 많은 애국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